낭독 산책의 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라이스메이커 출판사에서 출간한 이상한 놈들이 온다 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저자가 세스 고딘이고요. 김정한 씨가 번역을 했습니다. 주류, 대세, 유행을 뒤바꾼 변종의 시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저자 세스 고딘과 간략한 책 정보 그리고 차례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프롤로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대중의 주의를 끌기 위해 광고업체에서 하는 작업은 훨씬 쉬웠다. 우리의 경제가 대중의 놀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모두를 위한 오락거리나 서비스나 유흥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기반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마케터들이 그러한 시절의 향수를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중은 이제 더는 측정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이 같은 대중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예외적인 일, 즉 블랙 스완이 될 것이다. 대중은 죽었다. 이제 톡톡 튀는 변종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가 온다. 이 책은 대중, 정상인, 변종, 부자에 관한 이야기다. 또한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혁명이 네 단어의 원래 의미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한 책이다. 대중은 튀지 않는 사람들이다. 다수의 쉽게 접근해서 편안함과 생존을 모색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정상인은 중간 부류인 사람들이다. 정상인이란 대중의 특징을 나타내는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한데 가령 채식주의자는 미국 캔자스주에서는 별난 사람이지만 인도 뭄바이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곳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저곳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중과 소통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상인을 찾아내고 그 수를 키워야 한다. 그동안 마케터들은 정상인을 단지 통계적인 기준이 아니라 도덕적 기준과 문화적 기준으로 삼았다. 변종,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용모나 신체는 태생적으로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처럼 자신의 선택으로 변종이 된 사람들도 있다. 삶의 한순간만이라도 대중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부자,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단지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자들이다. 인간은 무리짓기를 좋아한다. 그 무리 속에서 공동의 지도자를 따르고 공동의 문화를 누리며 공동의 정상적인 기준을 나눈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집단은 더 많이 만들어지고 더 거대하게 커질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수많은 사일로가 생겨났다. 사일로는 외부인이 보기에는 이상하지만 내부인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것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또 숭배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무리다. 대중에게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 우리 모두를 보편적인 정상의 범주로 몰아넣는 선택은 비효율적이고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그것이 핵심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튀는 자를 지원하고 튀는 자에게 물건을 팔고 가능하다면 자기 자신도 튀는 자, 즉 변종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처한 싸움은 남녀 사이의 싸움이 아니다. 좌파와 우파 간의 싸움도 아니다. 양키스와 레드삭스 간의 싸움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 세대에서 벌이고 있는 대대적인 싸움은 대중의 현상 유지와 변종의 끊임없는 쇄도 사이의 싸움이다. 당신은 기존 시스템이 늘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해오던 내용과는 반대로 사람들에게 옳고 유용하고 즐거운 일을 하도록 독려할 자신이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도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장, 대중이 사라지고 있다. 평균적인 사람들을 위해 일반적인 물건을 제조하는 대중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공장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계속 가동해야 하는 기업들이다. 이 문장에는 오류가 있다. 먼저 등장한 것은 공장이었다. 공장이 대중시장을 이끌었다. 즉 대중시장이 먼저 등장하지 않았다. 정부도 먼저 등장한 조직이다. 대중이 순응하는 규칙을 법률로 제정해서 통제하면 세상을 지배하고 유지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마케터들도 바로 이러한 개념을 자신들의 일에 이용했다. 이 같은 사고방식에는 잘못된 것은 없어 보인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이런 사고방식이 깊숙하게 뿌리박혀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다.
대중시장은 너무나 효율적이고 수익성도 높아서 우리는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시장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 것인지는 물론이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지, 또 누구에게 투표할지, 가족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심지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도 결정해준다. 전부 똑같은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의 행동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마케팅에 관한 한 이것은 사실이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시장이 대중의 엄격한 정의에 순응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 감이 잡힐 것이다. 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대중시장을 뒤흔드는 변종을 두려워하는 것인지를 말이다. 20세기의 가장 특징적인 개념은 다른 무엇보다도 대중이었다. 대중은 우리에게 효율성과 생산성을 선사했다. 대중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대중은 우리에게 거대한 국가를 제공했고 우리에게 권력을 부여했다. 그런데 지금 대중이 죽어가고 있다. 종종 대중이 대화, 상업, 정치를 장악하기 위해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반격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중은 실패할 것이다. 반드시 실패해야 한다.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우리 문화를 이끄는 엔진이었던 대중은 이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대중이 사라진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하나의 거대한 변화일 뿐. 대중과 마찬가지로 전체가 하나의 표준에 순응하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산업화와 함께 시작된 세기가 이제 거의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제조, 마케팅, 정치, 사회제도 등이 모두 정렬해서 우리를 하나의 지향점으로 향해 몰아세우던 시대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정보, 선택, 자유, 상호작용이 엄청나게 폭증하는 세상이다. 그렇다. 이제는 튀는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는 평범하지 않다. 우리는 변종이다. 모두가 다 그렇다. 타임머신을 타고 1965년도에 뉴욕에서 날아온 사람이 정상이라고 간주할 만한 것이 내 주위에는 단 하나도 없다. 그 대신 이곳에서는 온갖 아이디어와 문화와 컨셉이 부딪히고 있다. 모두 어디로 튈지 모르며 또 대개는 긍정적 에너지로 가득하다. 우리는 특정 상품을 사용하면 특정 라이프 스타일이나 엘리트 지위를 갖는 것처럼 느끼도록 사람들을 훈련시켜 왔다. 지난 50년 동안 이 같은 대중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모든 미국 기업의 목표였다. 즉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물건을 높은 가격으로 대량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누구든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대중의 중심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입했다. 규칙은 간단했다. 당신이 제공하는 것을 대중이 갈구하게 만들고 또 대중이 원하는 것을 대량으로 충족시켜주면 된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승리는 당신의 것이었다. 마케터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가능한 한 최대 규모의 청중을 만들고자 애쓰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처럼 정상이 아닌 사람들을 배척하도록 만들었다. 정상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모두 변종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야말로 변종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세상이다. 이것이 나쁜 일인가? 변종이란 자신이 선택을 했다는 뜻이다. 자신이 확신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마케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뜻이다.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변종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외로운 사람도 아니다. 그들이 변종인 이유는 대중의 편안함과 효율성을 포기하는 대신 작은 무리, 즉 자신의 톡톡 튀는 독특함을 기대하고 알아주는 무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변종이라는 존재의 핵심 요소는 바로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변종이 되기로 선택했다는 점이다. 과거 공중파 방송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했다가 현재 3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목격했을 것이다. 정보가 무한대로 생성되고 대중매체가 붕괴되는 현상이 맞물릴 때 나타날 파급 효과를 상상해보자. 두 움직임이 서로 겹치면서 나타나는 파급 효과는 우리 문화의 핵심적 토대를 이루던 원칙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순식간에 펑 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제2장 변종을 탄생시킨 4가지 힘. 책을 출간하든 그림을 팔든 자동차를 주문 제작하든
집을 설계하든 자신이 열정을 쏟는 모든 분야에서 한층 일하기가 수월해졌다. 속도도 빨라졌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일을 많은 사람이 주목하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생산성이 급격하게 늘면서 우리는 생존을 넘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됐다. 남들보다 눈에 띄는 사람이 되려면 시간, 돈, 그리고 자신감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골고루 갖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 큰 수익이 되지 않는 상품군을 의미하는 롱테일. 이 말은 단지 기발한 표현에만 그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상품의 시장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는 변종들의 지갑을 여는 일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수월해졌다. 그 덕분에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쉽게 무언가에 빠져들 수 있게 됐다. 관심사가 동일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수록 변종은 정상이 되어간다. 특히 인터넷은 부족 집단 내 구성원들을 연결하고 증폭시켜서 변종 간의 관계를 이어주고 보호도 해준다. 생산성과 성장을 위해 앞으로는 대중을 부추기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돌파구는 변종을 확장하는 일에 끈질기게 집중될 것이다. 동시에 모든 업계의 마케터들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야 했던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 변종이 되려면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야 한다. 생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부면 충분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물질적 여유 말이다. 프랑스 남서부 쇼베 지역의 동굴 벽화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17,000년 전 인간은 그림을 그릴 정도의 물질적 여유를 갖게 됐다. 누군가는 사냥감을 찾아다니는 일에서 벗어나 몇 주 동안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붓과 물감을 만들고 그림을 감상할 시간을 가졌다는 의미다. 동굴인 집단이 부유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들보다 앞서 존재했던 다른 생명체와 비교해 봤을 때 부유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냥이 아닌 그림 그리기를 선택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자.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 중인 많은 작품과 프랑스 동굴 벽화를 비교해 보자. 이곳에는 주제, 표현 방법, 표현 수단을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모두 지난 100년 동안 만들어진 것들이다. 지금 나는 작품의 우열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다양성은 대부분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생겨난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살 때 바닐라는 안 좋아해요, 초콜릿으로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자들은 바닐라는 싫고 초콜릿이 좋다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상품은 생필품이기 때문에 마케팅의 방향은 전적으로 이거 갖고 싶지로 좁혀진다. 제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선택권을 원한다. 가난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사람도 자기 일과 자기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통제권을 원한다. 선택권이 주어지면 사람들에게 여유가 생긴다. 사람들은 선택권이 주어지면 선택한다. 이런 모습은 더 많은 곳에서 발견된다. 과학 칼럼니스트 매트 리들리는 우리 문명의 근간인 불을 구매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연구했다. 그에 따르면 2200년 전에는 1시간 동안 깨기름 등불을 켜려면 50시간 동안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깨끗하고 밝은 전기불을 1시간 동안 쓰려면 0.5초면 된다. 이제 우리는 대부분 온종일 일하지 않아도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세상에 살게 되었다. 남는 시간과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한다. 빈곤지역 구제에 대해 논의할 때에도 실제로 생명 구제 작업보다 선택권 제공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곧 인간의 복지를 개선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상에서 벗어난 일을 즐기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000년 동안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만들어낸 기적, 영향력, 선택권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생산성은 융합된다. 이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당신이 엄청난 자산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컴퓨터 한 대의 가격은 10억 달러는 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200달러면 컴퓨터를 살 수 있다. 이유가 뭘까? 10년 혹은 20년 전에 일어난 통찰, 투자, 혁신이 이미 많은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과거에 일어난 혁신의 혜택을 지금 당신이 누린다고 해서 그 값을 치를 필요는 없다. 과거의 혁신이라는 것은 제조의 혁신은 물론 네트워크, 시장, 다양한 매체의 영향력의 혁신 등 인류가 창조해낸 모든 혁신을 포함한다. 인터넷은 엄청난 문화적 변화를 불러왔다. 바로 우리 자신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키웠다는 점이다.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아이디어를 확산시키거나 생각이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 프로암 혁명이란 전문가 수준으로 활동하는 아마추어의 영향력 증가를 의미한다. 즉 공식적인 조직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아마추어라도 얼마든지 출간하고 창조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암 활동가는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는다. 그들은 단지 재미삼아 활동을 한다. 40년 전에는 이런 일들이 완전히 불가능했다. 일반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화제를 바꿀 만한 이야기, 사진, 장치, 알고리즘 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희박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아이디어가 대화의 주제가 되고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기회가 훨씬 더 많아졌다. 활짝 열린 그 문은 창조의 충동을 강화하는 일종의 초대장 같은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의 비극적인 삶을 생각해보자. 그는 일생 동안 단 한 점의 그림을 팔았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작품도 외면당했다. 만약에 그가 급격히 늘어나는 자신의 팬들이나 동료 예술가들과 소통했더라면 그의 인생과 예술이 어떤 영향을 받아 또다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해보라.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다. 대부분 자신이 속한 무리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혼자라면 하지 못했을 일을 자신이 속한 무리 덕분에 할 수 있었다. 예술가, 연주자, 각종 분야의 인재들은 자신의 작품이나 기술을 온라인에서 뽐낼 수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다시 자신의 실력을 키워갈 수 있다. 누군가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쉽게 변종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남보다 튀는 개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고독할 것이라는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발상이다. 실제로 변종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면 변종이 되는 일도 점점 대중적으로 바뀐다. 이런 강화 효과 때문에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대중의 개념으로부터 무리들은 급속히 떨어져 나오고 있다. 변종은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한 소규모 무리들 사이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중을 상대하는 마케터들은 그들의 행동을 매력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 결과 마케터들은 계속해서 엉뚱한 전략을 세운다. 우리의 편견이 대중에게 지나치게 치우치고 너무나 강력하게 깊숙이 뿌리 박혀 있어 자칫 변종을 놓치고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영민한 마케터들이 기여를 바꾸고 변종들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이런 새로운 부류의 마케터는 시장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뿐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물건을 간파하는 능력도 뛰어나다. 또한 대중이 아닌 같은 관심사를 가진 무리를 찾아내 이들과 소통하면서 틈새 집단마다 갖고 있는 특이한 개성을 부추긴다. 변종의 특성이라는 불꽃이 피어오르면 마케터는 부채질을 해서 그 불꽃을 키운다. 불꽃은 다시 시장으로 옮겨 붙는다. 그러면 시장은 더욱 변종을 위한 곳으로 확장되고 이는 또다시 마케터를 자극하게 된다. 이런 순환은 계속된다. 마케터가 피드백 루프를 적극 증폭시켜 변종을 수용하듯이 개인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돈이 오가지 않는 경우에도 말이다. 목적은 바로 소통이다. 바베이도스의 용감한 소방봉사자 141명은 바베이도스 소방수 그룹에 소속돼 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일주일에 80시간씩 무상으로 일하는 이들은 평범한 사람의 기준에서는 결코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커뮤니티 기준에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소속 구성원들끼리의 사일로다. 변종의 정통적 특성을 제법 갖추고 제 갈 길을 걸어가는 마이크로 문화다. 증폭된 창의성과 마케팅의 효율성, 무리의 후원은 모두 한 가지 결과로 이어진다. 바로 우리가 점점 더 변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은 시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반하는 것은 공장식 사고방식과 수능에 치우친 문화적 편견뿐이다. 제3장
평범함을 거부한 변종 선언. 개인이 저장한 플레이리스트는 어느 것 하나 똑같지 않다. 끝없이 나열된 음악 목록을 살펴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만을 골라서 자신만의 목록을 만든다. 많은 사람이 냅스터에 그토록 사로잡힌 이유가 무엇일까? 라디오를 켜기만 하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인기곡 40위 차트를 갖게 해줬기 때문이 아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80%의 음반 때문이다. 그 음반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 음악이고 우리의 뇌리에 박혀서 귓가를 맴도는 음악이며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짓게 되는 그런 음악이다. 파일 공유 음악이 인기를 끈 이유를 사회운동가 코리 닥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파일 공유의 인기를 끈 것은 비틀즈가 아니라는 얘기다. 성공의 공식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바뀌었다. 틈새라고 부르는 것을 찾아 연료를 공급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성공을 한다. 미국의 대형 음반 판매 체인점 타워 레코드는 다양성을 향한 사람들의 끝없는 욕망을 채워주지 못해 결국 영영 사라졌다. 인구 분포는 종형 곡선의 형태인 경우가 많다.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종형 곡선은 제가 사진을 올려놓았는데요. 그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중, 정상, 대중적 수능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행동 양식을 설명해주던 이러한 일반적인 종형 곡선의 상당수가 양 끝에서 밖으로 퍼지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마케터들은 물건을 팔아야 하는 시장이 꽤 쉽게 발견되는 종형 곡선이라는 점에 기뻐했다. 또한 그 곡선이 조밀하다는 사실을 굉장히 놀라워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펩시나 코카콜라를 마셨다. 또한 캐즈 운동화를 신었고 영어로 말했다. 행동 양식 분포도는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하지만 그 행동 양식을 제자리에 고정해주던 닻이 느슨하게 풀리면서 종형 곡선은 마치 얼음 조각이 녹아내리듯 옆으로 퍼져버리고 말았다. 세상의 어떤 마케터나 정치가나 종교 지도자나 부모도 종형 곡선이 양 끝으로 퍼지는 현상을 막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 선택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선택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지나치게 가난해서 중요한 존재도 아니었고 가난 때문에 선택의 여유도 없고 시장 지배력도 없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조차 자신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소비자들은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권력을 얻는다. 새로운 권력은 선택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소비자 권력은 완전히 새로운 힘이다. 또한 선택의 폭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부가 늘어나는 결과로 그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0년 전만 해도 베스트셀러 책들이 1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일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영화도 한번 흥행하면 몇 개월간 극장에 걸려있는 일이 다반사였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읽는 책을 따라 읽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제 베스트셀러 책이 순위에 머무는 기간은 기껏해야 1, 2주다. 금세 다른 베스트셀러 책이 나온다. 종형 곡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에게 신경 쓰지 못한다. 단지 우리 자신에게 신경을 쓸 뿐이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익명의 대중이 아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 우리가 속한 무리, 우리의 관심단체, 우리의 튀는 개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대중이라는 개념과 아주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깊이 머리에 뿌리 박혀 있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내 현상을 유지하도록 훈련받는다. 우리가 가진 편견은 다수를 위한 것이다. 다수를 기쁘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다수에게 물건을 팔기 위한 것이고,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제는 변종이 다수보다 중요해졌다. 변종이 다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평범한 것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다. 평범한 것은 대중 혹은 가능성 있는 대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충분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더 이상 실용적이지 못하다. 이미 시장에 사람들이 붐비고 있어서 어정쩡한 노선을 걷는 평범한 브랜드를 구축한다면 거두어들일 이익이 충분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지난 500년간 지속되어 온 쿠텐베르크 혁명이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중적인 보급한 책만큼 탄탄하고 안정적인 시장과 제품도 그리 오래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기회는 변종이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달려 있다. 즉 당신도 변종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지구상에서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현실에서 인터넷의 상호 연결성은 닷컴 버블이 만들어낸 부산물 수준을 넘어선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제작되고 판매되고 유통되고 회자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도달했다. 예전에는 디지털 열풍을 무시하는 일이 가능했다. 모두 자기 일에만 집중하면 될 뿐, 오프라 윈프리의 글이 트위터에 올라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디지털 상호작용을 통해 게임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판단해보지 않고서는 미래와 상호 교류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인터넷이 사람들의 독특한 개성을 부추기는 중요한 이유는 2가지다. 첫째, 인터넷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이면서도 때로는 공적인 연결이다. 둘째로, 수많은 정보의 경로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다. 그 결과 개인을 위한 맞춤화되고 최적화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순환고리가 탄생했다. 똑똑한 마케터는 대중시장을 세상에서 유일한 시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미국의 사회학자 에버레 로저스와 다른 학자들 덕분에 시장에는 변종, 괴짜, 초기 수용자, 지각 수용자, 일반 대중이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마케팅과 문화는 대부분 소비와 관련이 있다. 둘 다 돈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인데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을 측정하고 수정하며 개선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끊임없이 돈을 확인하고 늘리기 위해 일한다. 하지만 인간은 소비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핵심도 소비가 아니다. 마케팅이라는 세계를 바꾸고 있는 바로 그 동일한 역학이 우리를 관리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건강을 돌보는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단 하나의 핵심 교훈은 인간과의 소통이 기업 수준의 욕구를 능가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식 공간의 빈틈을 채우는 원형, 표준, 허수아비와 같은 수법은 필요하지 않다. 변종이 진실이라는 점을 수용하는 것 말고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평균이라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마케터들을 위한 것이다. 정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언론 매체, 제조업체, 프랜차이즈, 대형 서비스 업체, 체계화된 다수의 종교 집단, 정치인들, 또 법 집행기관, 물류업체들이다. 정상이 아닌 예외적인 것들은 수없이 존재한다. 주로 변종들을 위한 미끼를 제공하기로 선택한 아웃라이어 중에 특히 많다. 하지만 정작 시장을 장악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은 우리를 순응하게 만드는 계획을 더 좋아할 것이다. 공장은 변종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도전 과제다. 변종을 탄생시킨 3가지 원인은 부의 폭발적인 증가, 매체 선택지의 폭발적 증가, 쇼핑 선택지의 폭발적인 증가에 있다. 이것이 전부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평소 매체에 몰입해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활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지 잊고 지낸다. 이제 당신은 무엇이든 찾아볼 수 있다. 더 좋은 점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만의 책, 사진 앨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 3D 형상으로 디자인하고 곧바로 출력할 수도 있다. 그것을 대량으로 생산해줄 공장에 이메일도 보낼 수 있다. 정상 세력은 이러한 개별화, 즉 우리 각자의 변종성이 살아 숨쉬는 성질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 영화 해리포터는 개봉하기만 하면 흥행을 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해리포터를 보러 가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들은 대중이라는 무리, 즉 만인에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따라하기를 좋아한다. 패션 산업이 존재하는 이유다. 팝송도 마찬가지다.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에서 비슷한 인사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무리에 속하면 안심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어떤 무리에 속하고 싶어한다. 다만 그 무리가 최고이자 유일무이한 대중집단, 즉 종형곡선의 중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속한 작은 집단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최고의 변종은 모바일이다. 모바일은 나라는 사일로에 시간과 위치를 추가했다. 모바일은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답을 보여준다. 이것은 대중을 추구하는 공장 기반의 마케터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다. 이제 모든 시장은 개인의 시장이며 바로 현재의 시장이다. 따라서 마케터는 지금껏 보여준 모든 흉내내기를 대중에게 자백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13살이 되었을 때 나는 정장 한 벌이 필요했다. 당시 나는 5kg 정도 과체중이었고 나이에 비해서 키도 작았다. 버펄로 지역에서 정장을 구입하려면 젠스에 갈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젠스 외에는 다른 옷가게가 없었기 때문이다. 학생 치수에 맞는 정장이 3벌 있습니다. 엄마와 내가 그곳에서 들은 말이다. 형편없는 양복, 더 형편없는 양복, 그리고 몸에 맞지 않는 양복, 그렇게 3벌이었다. 오직 젠스에서 보여준 3벌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곳은 내가 입고 싶어하는 옷을 만드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그날의 일이 오늘날 벌어진다면 누구나 혀를 찰 것이다. 지금은 쇼핑몰이 있는 곳이라면 무한대에 가까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중간 부분은 끊임없이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대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즉 롱테일과 같은 선택의 세상에서 변종을 차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용감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상은 정상을 낳는다. 권력자의 힘은 사람들이 잘 따라줄 때 강해진다. 그래서 권력자는 대중에게 다가가 최대한의 수능을 확보하기 위해 돈을 쓰고 매체를 활용하고 권위를 이용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 변종이 돼도 권력을 얻을 수 있고 즐거움을 배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부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다. 몇몇 사람들이 분열하기 시작했다. 스프레이로 벽에 낙서를 하거나 또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세상을 향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변종은 변종을 낳는다. 변종들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모범을 제시한다. 사람들의 기대치도 높인다. 전 세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지 않고도 자신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톡톡 튀는 개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의 현주소다. 정규 교육 시스템은 정상적인 학생이 공립학교를 졸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정확히 12년으로 설정한다. 정규 교육은 모든 환경에 들어맞는 방식인 표준 커리큘럼에 맞춰 이루어진다. 어떤 학생이 지나치게 앞서간다면 학교나 교사가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쳐낸다. 어떤 학생이 지나치게 뒤처진다면 낙제시켜서 수업을 따라갈 기회를 준다. 멀리서 바라보면 400만 명의 신입생은 사실상 대부분 정상이다. 분명 그중 절반 이상은 중심부에 근접해 있다. 그들은 각자의 개성이 어떤지 혹은 각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교육 시스템을 통해 기꺼이 돌보고 보상을 주고 진학도 시킬 수 있는 학생들이다. 다수에 속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아웃라이너, 즉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을 망치는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다. 행동이 굼뜨거나 잽싼 아이, 축구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여자아이는 모두 예외에 속하는 아웃라이어다. 따로 관리가 필요한 변종이다. 사회는 아이, 부모, 교사, 코치를 부추겨서 정상적인 중간 부분에 속하는 사람들이 기준에 순응하도록 강요한다. 불량한 아이들은 아웃라이어, 동성애자, 몽상가, 수학광, 비주얼 아티스트를 괴롭히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비난한다. 그래서 흔히 교육개혁은 중간 무리에 속하는 아이들을 위한 기준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이런 중간이 우리가 애당초 학교 교육을 시작한 이유다. 즉 우리의 문화에 정상인 구성원들을 채워넣기 위한 것이다. 정상을 생산해내는 공장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대량화하고 아이들을 정상 기준에 맞추도록 가르치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뛰어난 교육자들은 누구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400만 명의 변종 아이들이 있다는 말이다.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그것도 매년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을 말이다. 학교 기준이 보통 수준에 맞춰져 있는 것이라면 왜 기준을 뛰어넘는 대담한 성과를 올리는 학생을 축하해주고 지원해주지 않는 것일까? 오늘날 교육 시스템의 과제는 교육 예산이 아니라 현실과의 거리감에서 기인한다. 그 같은 단절은 실제로 존재한 적도 없는 정상으로 복귀하려는 우리의 강렬한 열망 때문이다.
고장난 교육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대안은 변종을 포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육 시스템 자체가 정상이기를 포기해야 한다. 공장에서는 톱니바퀴가, 즉 지시를 잘 따르는 저임금 노동력이 그다지 많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변종은 일부러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간단하다.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아붙이는데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대신 아이들이 가진 특출한 재능을 찾아내서 격려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아이에게 맡기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로널드 잉글하트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논문을 보면 행복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요소는 변종이 될 수 있는 능력, 또 선택의 자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능력이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달라지지 않는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살고, 자기가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사람들을 더 기쁘게 만들어준다. 어떤 이들은 변종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곳도 자기가 속한 곳과 다르지 않다고 믿으며 안심한다. 즉 자신들이 정상이니 다른 모든 사람들도 정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무지함은 차라리 축복이다. 누구나 정상일 수 있다면 그들은 더 행복한 것이다. 예전에는 혼자였던 아웃라이어들이 새로운 활동을 강화하며 뭉치고 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변종이 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동시에 외로움도 느낀다. 다수에 속하려는 욕구와 홀로 튀어보려는 욕구 사이의 갈등은 인간 본성의 중심부에 존재한다. 무리는 외로움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의 끝없는 욕망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톡톡 튀는 개성은 이제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바로 그 무리에 의해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마케터들이 변종들을 상대로 공략한다면 변종들도 한 걸음 나와 돈을 쓰고 목소리를 높이고 참여도 해야 한다. 클래식 음악이 위기에 처한 이유는 단순하다. 클래식 음악 애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공연 티켓과 음반을 더 이상 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베토벤의 인기 작품만 남게 된 이유도 자신이 변종임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정작 앞으로 나서서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투덜거리기만 했기 때문이다. 나는 앞서 출간한 책들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부족의 힘에 대해 쓴 적이 있다. 부족이란 어떤 아이디어, 커뮤니티 혹은 인물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무리를 말한다. 부족을 강하게 만들고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은 순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자를 쓰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의식을 거행할 때 그 부족은 힘을 얻는다. 우리는 대부분 부족의 상층부에 하나의 종교를 세워서 사람들의 순응을 강요한다. 그 종교란 일련의 규칙이고 약속이자 혜택이며 때로는 문화적 예술품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채식주의자는 하나의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그 종교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는 생선을 먹지 않는 것이다. 생선을 먹는 것은 나쁜 짓을 저지르는 행위이며 나머지 부족 구성원의 신뢰를 위반하는 일이다. 인간은 옳은 일을 하려는 본성을 타고났다. 또 우리가 문명을 일으키는 데 성공한 이유도 도덕성의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이며 둔감하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기를 기피하는 본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케터와 리더들이 바로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준을 내세운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도덕적 명령을 받는 것처럼 느끼면서 그 기준을 따른다. 다시 말해 우리는 순응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믿는다. 강력한 변종의 개성이 사회에 등장하면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것의 비도덕성을 비난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 노예 해방도 비도덕적인 일로 매도됐다. 여성 참정권이나 여성 사회 진출운동도 마찬가지였다. 수세대가 지나 사람들은 정반대의 입장이 진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새로운 정상이 곧 새로운 도덕이 되었다. 도덕성을 무기로 내세우는 일은 부족을 구축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변종은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다. 마케터는 대중을 만들어내려면 바로 정상을 우리로, 변종을 다른 사람으로 규정하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이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괴물 취급한 다음 다른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나머지 무리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된다. 한 부족의 구성원들을 분열시키거나 싸움을 부추기면 진취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당연한 이치다. 사회가 화합하지 않을 때 힘은 소멸한다. 사람들이 대립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중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위험한 방종이다. 분명 그러한 전술은 또다시 사용돼서 무리를 더욱 분열시킬 것이다.
누군가는 늘 책임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이 세운 장기 계획은 사람들이 자기의 명령을 따르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고대 신화 속 이야기들은 강력한 신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신은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다. 인간은 목숨을 내놓지 않는 이상 신을 무시할 수 없다. 지도자들이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다음 사람들에게 퍼뜨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대중에게 정상을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규칙에 순응하라는 사회적 압력을 조장한다. 민주주의가 지도자들에게 권력의 지위를 넘겨주자 새롭게 당선된 지도자들도 똑같은 일을 했다. 그들은 중간에 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펼쳤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몰아붙여 보상을 얻었다. 오늘날 탈공업화 시대와 인터넷은 다른 종류의 권력을 키웠다. 다양한 사일로와 규모는 작지만 더 견고해진 네트워크가 등장했다. 이제는 집단화되는 대신 세분화될 때 보상을 받는다. 또한 선택권이 주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기회를 붙잡고 있다. 즉 이제는 누구나 변종이 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 우리 사회는 꿋꿋이 계속 전진하고 있다. 사회는 점점 더 변종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오늘날 몇몇 사람이 시도하려는 행동은 불과 50년 전만 해도 불미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자신의 특별한 기준을 따르고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양식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자들은 지금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나라면 자유를 택할 것이다. 예술과 자유는 단순히 변종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변종을 적극적으로 칭송하는 사회를 이끈다. 네, 오늘 낭독 산책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클립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